안녕하세요. 제 교관입니다. 강철 부대 7화를 준비했고요. 왜 6화가 없냐? 6화는 각 부대별로 휴식을 취하면서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가 뭐 딱히 몇 마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스킵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7화 저격소총이 나오는데요. 다산에서 만들어진 화기로 보여져요. 일단 저격소총은 다산에서 DSSR-76이라는 화기가 있고 DSAR-10S라는 화기가 있습니다. DAR-10이라는 모델이 전직 모델이었고 현재는 DSAR-10S, 10S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두 화기를 좀 비교해 보면 DSSR-762 같은 경우는 칙패드와 저격총 사양을 가지고 있고요. DSAR-10S 같은 경우는 DMR 버전이기도 하죠. DMR이라고 하면 Designated Marksman Rifle 해서 보병 분대 화기에서 중장거리의 적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보병 분대에서 사용하는 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시즌에서는 현재 지금 기동 저격 연합부대 결정전에서는 150m 200 고정 표적과 300m 돌발 표적을 맞추는 씬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예측컨대 DMR 버전을 기동 저격에서는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저격 씬에서는 DSSR-761을 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서 보게 됐어요. 기동 저격 연합부대 결정전에서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은 곽선희 대원과 박보람 대원의 경합을 보시게 되는데 곽선희 대원은 육군 소속으로 저격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보람 대원은 주특기가 저격수인 상황인데 일단은 본인이 군에서 사용했던 K14 저격총은 아닌 화기를 다루긴 하지만 스코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곽선희 대원보단 유리하다. 다만 곽선희 대원의 피지컬 부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을 해소하지 못하면 박보람 대원도 약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긴 봤어요. 어찌 됐거나 항상 승리의 여신이 육군 측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박보람 대원이 승리하는 상황이었는데 곽선희 대원과 박보람 대원의 사격 자세를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박보람 대원은 우측 무릎을 당겨서 상체를 좀 편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고요. 곽선희 대원은 양 다리를 벌린 상태로 상체가 조금 더 내려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 둘 다 어느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부터도 저격 사격할 때 약간 무릎을 당기는 그래서 상체 호흡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사격 자세를 취하는데 아마도 곽선희 대원은 그러한 스킬까지는 배우지 않았고 평소에 엎드려서 자세를 취하면서 저격 사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최영재 대원도 저격 사격은 500에서 600m, 길게는 800m까지 사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K14 기준으로 1km 이상까지 사격을 할 수 있는 화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1km 이상 되면 시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물가물한 타겟을 사격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800m 이내의 사격을 하는 것을 저격 사격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뭐 1km 이상, 2km, 3km에서 저격을 했다 하는 건 정말 저격수 중에서도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 2, 3km의 거리를 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적 요소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저격 씬을 보면서 양해주 대원이 유일하게 이한 양쪽 눈을 뜨고 사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 곽선희 대원, 박보람 대원 공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사용해서 사격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쪽 눈을 감게 되면 상이 찌그러져서 타겟을 조준선 전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한쪽 눈 이란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동그란 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되긴 하나 가급적이면 양쪽 눈을 뜨고
한쪽 눈을 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모나 정찰모의 왼쪽 눈을 가려서 이와 같이 가려서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사격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해주 대원 외에는 다 이란으로 사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귀마개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워커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마개는 귀에 정밀하게 끼워 넣어서 하는 귀마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격 사격 때 보시는 것 같이 박보람 대원이 머리에 착용한 저러한 스타일의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브랜드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나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는 헤드폰, 그리고 송수신이 가능한 헤드폰까지 상향 평준화돼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보람 대원이 200m에서 크리크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0m부터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km까지 크리크를 수정하면서 본인이 조준은 동일한 지점에 조준하는 걸 원칙으로 저격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크 수정을 못할 수 있는 상황, 긴박하게 크리크 수정 없이 사격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본인이 500m에서 예를 들어서 300m로 거리를 단축시킨 상황에서 사격을 할 때 그 300m에 보통 맞는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5조준해서 사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보람 대원이 거친호흡을 잠시 멈추고 약 1, 2초 뒤에 바로 사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저도 모르게 호흡을 멈추는 아주 긴박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어찌됐거나 2, 3초 내에 이동 표적이든 고정 표적이든 계속적으로 타겟을 맞출 수 있다는 능력은 남군들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전 시즌에 비해서 바뀐 게 좀 있는데요. 저격 화기를 넣는 가방인데 가방이 최근에 보급형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스타일이 좀 다크형이 아닌 버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색깔은 갈색이어서 디지털 위장은 아닌 형태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보급형이라기보다는 구매한 제품으로 보여져요. 대부분의 최근 트렌드는 이 저격 가방을 바닥에 깔고 쿠션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사격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두 대원 모두 가방은 가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쿠션이 있다는 전제하에 바닥에 깔고 사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연합부대 결정전에서는 은밀 침투 저격을 보여주는데요. 두 대원이 관측수와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이동 후에 일정 위치에서 사격을 400m 고정 표적 2개와 300m 이동 표적 2개를 하는 씬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저격수 경험을 하면서 관측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느낀 사람으로서 관측수가 오히려 저격수만큼의 실력이 있어야만 저격수가 임무 수행을 하면서 좀 더 덜 부담을 느끼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측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400m와 300m 표적 외에 330m의 차량 표적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차 한 대를 놓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해서 두 가지 폭발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졌지 않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었고, 어찌됐거나 차량 폭파신까지 넣었다는 건 상당히 스태프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양해주 대원이 착용한 정찰모를 좀 볼까요? 저격수에 특화되어 있는 정찰모 같이 보이는데 상단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정찰모는 비가 오거나 악천후에서는 모든 수분이 다 머리 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정찰모는 면이 아닌 나일론 재질도 있고요. 면의 정찰모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면이 가장 활동간에 임무 수행간에 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와 같은 정찰모도 임무 수행상 부적합한 정찰모는 아니나 임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정찰모의 스타일과 재질을 선택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헤세드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협찬을 하다 보니까 정찰모와 길리슈트 공이 헤세드 코리아에서 지원해준 협찬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자, 연합 인질 구출 작전. 전 시즌에서 나왔던 펜션 강원도 일대 어느 지역으로 좀 보여져요. 구출 작전은 다음 화에 어차피 CQB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육군과 해병대 연합 707과 특전사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졌죠. 연합팀의 또 차이점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팀장 자리를 놓고 707 특전사 연합과 육군 해병대 연합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육군과 해병대에서는 서로 팀장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고 서로 자기 팀의 인원들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팀장은 무한 책임 자리이기도 하고요.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게 팀장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약간 퇴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에 비해서 707 특전사 출신은 특전사라는 모체 부대에서 나온 두 개의 부대가 해병대 기수 개념만큼이나 특전사 기수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전사와 707 연합에서 팀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전민선 대원이 스스로 빠지겠다는 발언을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는데, 이 또한 기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전민선 대원이 팀에 합류해서 연합 인질 구출 작전 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박보람 대원의 발언이 중요한데, 누구나 다 참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본인과 양해주 대원은 전 미션에서 임무 수행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본인 둘은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능컨대 707 특전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점쳐 봅니다. 또한 707 강은미 팀장이 연합팀장으로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특전사에서의 그 인원들이 양보도 하는 미덕도 보여주면서 여기서 또 기수 개념이 작용을 해서 팀장 선발하는데도 육군 해병대 연합팀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연합팀장을 선발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연합 인질 구출 작전의 승리는 707 특전사 연합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다음 화에서 CQB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